대선 지나고 나서 너무 호도가 심하죠. 수요자들을 안달나게 만들고 매도자들을 기대감을 심어줘서 못 팔도록 만들고 있죠. 과연 그렇게 되냐. 자, 대선 직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집 한다가 더 늘었죠.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기호 2번 누가 봐도 완화책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선된다고 하면은 집을 안 팔고 유지하는 게 맞죠. 그렇다면 기호 1번은 어땠을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MB 정부 잘못했고 박근혜 정부 잘못했고 노무현 정부랑 문재인 정부 잘하고 있다. 그래서 뭐 좌파 빨갱이니 이 닥쳐이 빨갱이 새끼야! 아니에요. 정책만 보고 이야기를 해요. 노태우 때 정책 잘했어요. 당시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뭐 그 외적으로 욕먹을 부분이 있더라도 집값이 올라가서 규제책을 통해서 막고 전세제도를 2년으로 늘려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한 거 이거 굉장히 잘한 정책이다. 기호 1번 얘기했을 때 저 엄청 욕했어요. 방송 보세요. 빨갱인지 아닌지. 왜 완화해주냐고. 미친 거 아니냐고. 1번도 완화한다고 그랬어요. 자, 뭔가 데자뷰 되지 않아요? 과거 서울시장 뽑을 때 1번 박, 그 다음에 2번 오. 둘 다 완화한다고 그랬죠. 그럼 둘 다 완화한다고 하면 누구 편 들겠어요? 당연히 여기 편 드는 거죠. 왜 이번은 정책 이어받아서 제대로 잡겠다는 이야기를 안 하냐. 어쨌든 둘 다 완화한다고 했는데도 집한다고 했어요. 왜? 완화하면 오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완화책이고 뭐고 오를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팔려고 한 거죠. 다만 지금 왜 조금 줄어드느냐. 1억 떨어지더라도 양도세가 완화되면 나한테 떨어지는 수익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매물을 조금 거두는 거죠. 그 이상으로 떨어질 것 같아서 양도세가 완화됐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많이 떨어져서 오히려 더 손해일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내놓는 거고. 급증하던 매물 대선 4일 만에 줄었다. 강남 2.2%, 뭐 서울 23개구가 떨어졌다 하면서 기사가 엄청 나오죠. 물론 매물이 대선 전부터 조금 줄긴 했죠. 그런데 매주 월요일에 줍니다. 주말부터. 중개사들은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고 매일같이 매물 체크해가지고 매일 올리나요?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매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말 지나고 월요일까지는 매물이 줄겠죠. 내놓은 매물들 중에서 뭐 처리된 것도 있고 금요일쯤 됐을 때 뭐 거둔 것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된 상태로 남아있죠. 보통 그래서 비교를 하려면 적어도 같은 주 정도로 비교를 하든가. 그리고 이러다 이렇게 된 게 매물이 줄은 거예요. 왜 이전에 늘어날 때는 이렇게까지 시끄럽지 않더니 조금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아주 천지가 개벽한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서울 아파트 매물은 대부분 4만 건을 중심으로 많이 내려가면 4천까지도 내려가지만 4만 2천에서 3만 8천 정도 나온다. 이 상황에서 어떨 때 늘어나느냐? 보유세가 6월 1일에 시행이 되죠. 그러니까 한 3월부터 슬슬 늘어나요. 그리고 6월 1일 조금 접은 기점으로 이제 슬슬 떨어져서 다시 이 사이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 전에 12월, 원래 12월에 안 그래요? 그런데 12월에 늘어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2020년. 왜? 710 대책, 617 대책 나오면서 법인 양도세를 21년부터 강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법인 매물들이 이렇게 쭉 나왔다가 안 팔린 것들은 슬그머니 들어가고. 그래서 주요 정책들이 시행되기 직전에 매물 늘었다 줄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죠. 이번에 12월에서 1월 넘어오는 동안 혹은 2월에서 3월 넘어오는 동안 법이 바뀐 게 있어요? 그때 딱 법이 바뀌더라도 그때 딱 시행된 게 있어요? 없는데 매물이 엄청나게 쌓였죠. 지금 줄었다고 해요? 줄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줄었을까? 5만 건에서 4만 건대로 만 건 정도 준 것 같죠? 근데 뭐예요? 49,441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3만 8천에서 4만 2천. 보통 이 정도 사이가 서울 아파트 적정 매물이었어요. 최근 추세를 봤을 때. 왜냐면 집계한 게 20년부터니까. 20년 9월 21일 이전 건 볼 필요가 없죠. 왜? 그 전에는 허위 매물이 판을 쳤으니까. 그래서 허위 매물에 과태료가 부과된 20년 9월 21일 이후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정책이 발표가 되고 시행되기 직전에 한두 달 전부터 슬슬 늘어나다가 시행되고 나서 슬슬 빠지는 거. 늘 이 정도로 있었다. 그런데 지금 4만 9천 건이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줄었다가 아니라 아직도 굉장히 많다. 그런데 요거 줄은 거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기사를 계속 접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매물 다시 주네? 집값 다시 오르는 거 아니야? 매도자들 안 나오고 매물 잠김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는 거고 매도자들은 사람들 매물 빼네? 집값 안 떨어지겠네? 조금 더 양도세 완화된 다음에 내놔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거다. 근데 대선해가지고 이제 양도세 완화된 거 확정이죠? 대통령이 하겠다고 했으니까 언제 완화될지 모르지만 월요일마다 이렇게 쭉쭉 빠져요. 딱 이럴 때마다 씹어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 전에 매물 쌓인 게 얼마나 쌓였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고 3월에 제초한 6월에 보유세 7월에 DSR 현안 등 이거 완화하는 게 해법이다. 미친 거 아니에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해제하라는 게 해법이라고 말하는 언론들은 손가락 다 부러뜨려서 기사를 못 쓰게 만들어야 돼. DSR이 뭐예요? 소득으로 대출해 주는 거?
지금도 이야기를 해요. 내가 돈 빌려서 내가 집을 사겠다는데 정부가 뭔 권리로 막냐, DSR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여기 와가지고 계좌에다가 저 집 살 거니까 있는 돈 전 재산 다 탈탈 털어서 저한테 빌려주세요. 갚을 테니까 제가 100% 갚는다고 믿음이 가요? 이자는 대출 금리만큼 드릴게요.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은행은 바보예요? 최소한의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기준이 과거에는 LTV였다. 그런데 LTV를 기준으로 했더니 무슨 사건들이 터졌다?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도 역시 LTV를 너무 많이 내렸었죠. 미국 부동산 붕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시행된 게 DSR이죠. LTV는 담보 대비로 대출을 빌려주는데 그 담보 가치가 정상적으로 평가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커질 수가 있죠. 그래서 망했던 게 세계 4대 상업은행 중에 하나인 리먼 브라더스 은행이 무너졌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바젤3에서 나와서 미래 손실 대비를 하는 게 DSR이에요. 즉 갚을 능력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빌려주겠다. 이게 세계적인 추세다. 그리고 담보에 대해서는 거품이 많이 꼈으니까 위험하다. 그러니까 능력 되는 사람들한테만 빌려주겠다. 이게 DSR인데 다른 건 몰라도 DSR을 완화하고 해제하고 뭐 하라는 거는 미친 소리예요. 나라 망하라고 하는 거고 매국노들이고 그거 하나 이해 못하면 빡대가리들이고 기자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런 거죠. 그리고요, 요거 국회 통과해야 되죠. 보유세 강화할 때 똑바로 강화가 됐으면은 아무래도 집값 상승은 더 줄었습니다. 근데 언제 한번 막혔죠? 20년에. 그래서 21년에 617-710으로 엄청나게 보유세를 폭등시킨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20년에 한 차례, 21년에 한 차례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하려고 그랬는데 20년 때 20대 국회에서 막았죠. 이번에는 21대 국회에서 풀어줄까요? 보유세 규제 정책으로 막아놔서 수요 억눌러 놓고 그 상황에서 금리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부자 감세 못할 뿐이다. 좀 쓴소리 좀 합시다. 청년층 중에서 LTV 완화해서 내가 대출 더 받으면 집 살 수 있고 보유세랑 이런 거 사가지고 내가 돈 벌어서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주거 사다리가 생겨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초보적인 마인드다. 돈을 당신만 더 빌려주진 않아요. 세금을 당신만 완화해주진 않아요. 가진 사람들은 집값 더 올립니다. 왜? 보유세 낮추면 가지고 있기 더 좋고 대출 많이 나오면 경쟁자들이 늘어나죠. 그럼 집값은 더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대출 받아서 주거 사다리가 생기겠거니? 아니요.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때 산 사람들은 평생 집값 갚느라고 고생하는 거고 그때 못 산 사람들은 더 천정부지로 올라간 집값에 후회하는 거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한참. 다 부자 감세일 뿐이에요. 아리팍 수천만 원. 왜 아리팍 그렇게 강조를 할까요? 바로 더 되는 아파트들 많죠. 근데 아리팍은 우리나라에서 항상 기준이 된다. 왜? 이거 늘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PD 수첩 한번 보세요. 한모 조합장의 비밀. 기자들한테 돈 펑펑 써가면서 엄청나게 광고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리팍 이야기 나오죠. 부자 감세도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투기꾼 감세예요. 투기꾼 감세. 물론 그런다고 집값 오르는 건 아닙니다. 규제 풀면 집값 잡힐까? 규제 완화가 집값을 부채질한다. 규제를 하는 이유가 규제로 집값을 잡는다. 전반적인 경제 상황 추세가 핵심이고 규제는 이렇게 올라갈 거 이렇게 올라가게 막는 거다. 물론 떨어질 때 규제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떨어질 거 이렇게 떨어지게 만드는 거겠죠. 완화는 반대고.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거죠. 규제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예요. 규제를 안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 전에 풀어놓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진짜 말이 안 되는 것들인데 세계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줄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빚내서 집 사래요. 가계부채로 경제를 일으키겠다. 왜? 우리나라가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개발을 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지 가계부채로 살려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도 내수시장이 망가져 있지. 여태까지 계속 규제 완화해야 집값 떨어진다 하던 사람들이 지금 정비사업지를 사라 그래요. 왜? 규제 완화는 집값 올리는 정책이니까. 구별 평당 가격과 당선인 득표율. 어떤 썩을 인간이 그따위 말을 떠들었죠? 집 사면은 보수화되고 민주당 정부에서 집값 올린다고? 분석도 아니고 그냥 그랬을 것이다. 그러니까 집값을 올린다. 그 말 듣고서 여기 와가지고 댓글 달고 있어요. 민주당 정부에서 집값을 올리는 이유는 집을 사면 사람들이 보수화되기 때문에 집을 못 사게 하려고 합니다. 늘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번에 선거에서 통계가 나왔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런 말에 넘어가는 것 자체가 빡대가리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 궤변을 늘어놓는데도 그걸 믿고 있어요. 말하는 인간이나 듣는 인간이나 다들 빡대가리들이지. 그런데 이제 뭐 집값 폭락되는 영끌 파산 사태. 그래서 대출 완화? 신중해야 된다. 왜? 지금도 영끌족들은 엄청 많이 샀다. 근데 완화해서 영끌족들 더 늘리자고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돈 많은 사람들은 팔고 빠지고 돈 없는 사람들은 영끌해서 사요. 이게 20년, 21년이죠.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해서 대출이 늘어났을 때. 그래서 시중 부동자금이 늘어나고 가계부채가 같이 폭증했다. 이 사람들은 여러 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 명이 막 80명한테 팔고 그래요. 그러면은
상위 한 5%한테 하위 한 50%의 자금이 몰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사람들 다 파산해봐요. 내수시장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장기적으로 집값이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망한 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다. 경제 위기는 계속 터집니다. 그때까지 그게 극복이 될 것 같아요? 20년 가려고 그랬죠? 20년 때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죠? 그래서 이번에 30년까지 온 거예요. 한 번 더 터질걸요? 코로나 위기는 아직 터진 게 아니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얼마나 떨어졌어요? 지금 올라간 거 뭐 그때보다 더 올랐습니까? 그때보다 더 떨어질 거예요. 30% 40% 떨어지는 거 일상이다. 강남구 대치동, 강남구 대치동, 강남구 상성동, 도곡동 똘똘한 채들이죠. 똘똘한 채 안 떨어져요? 똘똘한 채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죠. 똘똘한 채는 가치에 비해서 저렴하거나 가치에 적당한 가격이 똘똘한 소비지.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서 더 비싸게 주고 사면 그게 똘똘한 거예요. 띨띨한 짓이지. 결론. 규제 완화. 오른다. 매물 잠궜다? 아니요. 제발 잠궈주세요. 하고 있는 거죠. 언론에서 예전에 임대차법 할 때처럼 선동해서 모으고 있는 거죠. 하지만 굉장히 미미하다. 그리고 수요는 돌아오지 않고 있죠. 그걸 나타내는 게 거래량이고 침체는 이어지고 있다. 핵심은 금리고 금리의 선행지표가 되는 게 물가다. 근데 금리 치솟고 있고 물가도 치솟고 있다. 장기적으로 금리가 치솟을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에 들어가는 것만큼 멍청한 짓이 어딨냐. 규제 완화로 오른다고요? 완화는 상승 정책입니다. 다만 세계 추세가 절대 그렇게 두지 않는 상황이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